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끝에 또 강력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아래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음이 약한 아파트에서 이웃관계였던 두 사람은 약 7년 전부터 평소에도 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부부를 살해하고 그 부모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대남입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지 않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층간소음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 우리나라는 아파트 아니면 대부분 다 빌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문제가 되는 이 층간소음.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나 또는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밑에 집이 한 번이라도 올라왔던 경험을 했던 분들에게 이 층간소음을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보다 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통계를 살펴보면은 층간소음을 겪어본 사람은 90%에 달하고 자주 거의 매일 겪는다고 답변한 분들은 이 16.9%에 달할 정도로 실제로 이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층간소음 이 정말 당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참 고통스러운데요. 이거 윗집 한번 잘못 만나면은 사는 동안 내내 고통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아랫집이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시끄럽다고 바로 윗집에 찾아 올라가진 않죠. 대부분 몇 번은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시끄러우면은 오늘 윗집 뭔 날인가? 좀 시끄럽네. 친척들 왔나? 애들 놀러 왔나? 이러면서 신경은 쓰이지만 좀 넘어가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몇 주나 몇 달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은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서 이제 화가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모두 폭발하면서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윗집과 싸우게 되거나 심한 경우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했던 극단적인 사례 한 3가지 정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도 하남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남 아파트 참 많죠. 한 아파트에 살던 30대 남성이 윗집에 살던 60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부인은 사망하고 이 남편은 크게 다친 그런 사건인데요. 평소에 윗집이 시끄럽다고 이 층간소음 문제로 관리실에 이 남자가 여러 번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실뿐만이 아니라 직접 인터폰도 하고 몇 번 찾아 올라가서 이게 항의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이제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분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범행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인터넷에 파는 화재 경보기 모양을 한 이 몰래카메라를 윗집 집 앞에 이게 설치를 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됩니다. 윗집 노부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몰카를 통해서 아들 며느리가 이제 집에서 나간 것을 확인을 하고 그 틈을 타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67세 이 노인 남성은 큰 부상을 입게 되고요. 65세 부인은 복부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으나 50여 분 만에 숨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도에 이 전남 여수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수도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아래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사건인데요. 이것도 공교롭게도 30대 남성이네요. 하여튼 이 3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항의를 하러 윗집에 올라갔는데 이때 흉기를 들고 올라가게 됩니다. 위층에는 아까 일산 사건과 마찬가지로 60대 노부부와 40대 아들 며느리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항의를 하러 올라가서 40대 부부와 실랑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흉기를 이용해서 이 40대 부부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던 60대 노부부에게도 이 흉기를 휘둘러서 60대 노부부가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거는 이 40대 부부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방 안에서 잘 숨어 있어가지고 이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사례는 22년도에 이 경기도 일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것도 이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아랫집에 살던 20대 남성이 윗집에 살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제 평소 발소리나 TV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제 항의도 많이 하고
하고 이제 민원도 제기했는데 이 층간소음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분노한 이 아랫집 20대 남성이 이제 어느 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던 이 안타까운 사고들 몇 가지를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최근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이 살인이나 폭력이 일어나는 비율이 최근 5년 새에 10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층간소음이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이 사람을 분노하게 한다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층간소음을 이 소음 측정기로 측정한 단순 수치만을 놓고 본다면은 데시벨로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 윗집에서 애들 뛰는 소리는 한 40데시벨 정도, 그리고 옆집이나 윗집에서 피아노 치는 소리는 한 44데시벨 정도, 이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이거는 도서관에서 들을 수 있는 이 백색 소음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데시벨로만 따진다면요. 이 층간소음 데시벨을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이 환경부에서 규정한 이 층간소음 측정 방식이 있는데요. 1분간 이 등가 소음도를 측정을 해서 이게 층간소음의 기준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 요거를 이제 판단한다는 건데, 말 그대로 1분간 들리는 이 소음의 평균치를 내겠다는 겁니다. 아까 아이들 뛰는 소리가 40데시벨이 기준치였으니까 이 환경부 기준으로 보면은 낮에 층간소음 기준이 이 39데시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뛰는 소리는 층간소음이다. 그러니까 뛰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이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인이 이 층간소음을 증명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그 절차가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평소에 뭐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던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윗집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이니? 해가지고 해서 이제 국가소음정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해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방문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해서 왔어요. 근데 하필 온 날 이제 또 갑자기 또 윗집이 조용해. 그럼 이제 층간소음 생길 때까지 몇 시간이고 이 사람을 기다리기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층간소음이 생겼어. 그래서 막 측정을 해요. 됐다 이놈들 하면서. 그런데 측정을 딱 했는데 38데시벨이 나왔어. 그러면 죄송한데 이건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것 같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이 기준에 미달이라서 저희가 이 제도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제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개인이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제 윗집이 시끄러울 때 뭐 동영상 찍으면서 소음 측정 장비 뭐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막 해놔요. 이게 법적 효력은 없는데 정황상 유리한 증거는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매일 측정하고 뭐 녹화하고 녹음하고 집에서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엄청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층간소음이라는 게 굉장히 처리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고 고통받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실제로 조치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권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10건 중에 7건은 그냥 전화로 형식상 끝내버린다고 해요. 띠리릭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전화드립니다.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셨어요? 그럼 일단 관리실에 좀 연락하셔서 중재를 좀 요청해보세요. 아니 관리실에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시끄러워요. 그래요? 그러면은 윗집에 우편이나 메시지로 민원인분의 의견을 한번 먼저 전달해보세요. 아니 윗집에 인터폰 하고 찾아가서 항의까지 했는데도 안 먹히니까 여기를 전화를 했죠. 그러세요? 그럼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해결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절차에 맞춰서 민원을 접수를 해주시면은 이 담당자가 배정된 후에 일정을 고려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나서 사람이 방문해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거 죄송한데 층간소음 기준이 아닙니다 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참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도대체 왜 이 층간소음이라는 녀석은 데시벨로만 따지면은 뭐 공원이나 도서관의 백색 소음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귀에 거슬리고 화가 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좀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층간소음은 이 바닥이나 벽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저음역대의 진동 형태, 이 저주파의 소리로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저주파가 이 속된 말로 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런 저주파가 아주 잘 전달되는 방식으로 건물들이 다 세워져 있는데요. 이런 벽식 구조가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이 아파트는 크게 벽식 구조랑 이 기둥식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벽식 구조 아파트는 이 기둥이나 보 같은 뼈대가 없이 이 벽들이 기둥 역할을 해서 천장을 받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집이 뭐 뛰거나 좀 쿵쿵거리게 되면은 그 소음하고 진동이 그대로 천장과 벽을 타고 들어와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소음에 아주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 이 500세대가 넘는 나름 준대단지급의 이상의 아파트만 따로 조사했는데 이 98.5%가 다 이런 벽식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은 이 사업성, 바로 돈 때문인데요. 이 벽식 구조는 층고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층을 올릴 수가 있으니 이 용적률에서 유리하겠죠. 그리고 공사비 자체도 기둥식 구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이제 기둥식 구조는 이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음이 먼저 1차적으로 흡수돼서 분산되니까 층간소음에 유리하다는 거고요. 대신 이런 뼈대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층고가 높아지게 되고, 층고가 높아지니까 세대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공사비 또한 비싸지게 된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비싸지면 분양가 자체도 비싸지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 기둥식 구조는 상업용 건물에 거의 대부분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까 이 층간소음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이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생체 실험 같은 걸 한 건데, 외국의 한 의과대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125Hz 정도의 이런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켰대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게 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저주파 소음에 노출된 학생들의 오답률이 매우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125Hz를 인위적으로 노출시켰잖아요. 이 아파트 층간소음에서 애들 뛰는 소리나 어른 발망치 소리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한 100에서 150Hz 사이라고 하니까 뭐 거의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이 또 다른 저주파 실험을 한 32명에게 노출시키면서 이제 일을 시켜봤대요, 이번에는. 이제 그런 환경을 조성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제 업무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이 끝나고 이 사람들을 이제 피를 뽑아서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평상시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간소음, 이 저주파를 들으면 짜증나고 화나는 건 당연하다고 하니까 이제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관리실에 얘기해도 잘 안 되고, 뭐 빌라 사시는 분들은 관리실이 없으니까 뭐 직접 또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뭐 매번 찾아가서 따지거나 그러면 또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의 소지가 있고, 법적으로 대처하자니 이거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고 오래 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층간소음을 해결한다 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이해한다 라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하시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사람이 언제 화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화가 나는 상황이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가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을 때,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들 때 분노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아랫집에 사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윗집이 쿵쾅거리고 뛰어다니면은, 아니 윗집은 애들 관리를 안 하나? 이 아랫집에 사람 살고 있는 걸 모르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가 나게 되죠. 그리고 그게 누적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노가 누적된 상태에서 뭐 인터폰을 하거나 몇 번 윗집에 올라가서 항의를 하죠. 근데 뭐 잘 안 고쳐집니다.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아랫집 입장에서는 그래 오냐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아랫집 나름대로의 복수의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뭐 칼부림 이런 거 말고요. 뭐 악취나는 것을 구해서 뭐 환풍기나 이게 공기 올라가는 곳을 통해서 냄새를 위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우퍼 스피커 같은 거 이 둥둥둥 울림 주는 것을 이 천장 같은 곳에 붙여가지고 이 복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움이 시작되게 되면은 집은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게 돼버리게 됩니다. 일 끝나고 집에 오면은 이제 신경이 항상 곤두서 있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삭막해져 버린 것 같은데요. 이제 아주 사소한 충돌들도 양보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야 뭐 네가 어쩔 건데 뭐 할 테면 해봐 다 이런 식이고, 이 사소한 일에도 뭐 경찰 부르거나 뭐 고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최근 5년간 이 층간소음 강력범죄 사건이 10배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우리들이 이제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게 아닐까 좀 싶기도 합니다. 조금 각박한 사회가 돼버렸는데요. 이 층간소음으로 혹시 고민하고 계시면은 요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만약 윗집이 너무 시끄럽다,
화가 났다 그러면은 바로 인터폰을 하거나 올라가서 항의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대화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그걸 참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은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만약에 윗집이 시끄러워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건의를 하면은 대부분들의 윗집은 보통 죄송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송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랫집이 갑자기 인터폰하거나 찾아와서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공격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우리가 화를 참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안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아니 왜 갑자기 화를 내고 지랄이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은근히 자기가 이 화가 났다는 것을 좀 내색하고 싶어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있거든? 하지만 내가 좀 참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났으니 너 조심해 라는 거를 좀 은연중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이걸 모를까요? 다 알죠.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는 가장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행히도 잘 돼가지고 조용해지면은 좋겠지만은 해결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면은 이게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고 이 아까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요, 일단 화를 다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화가 전혀 나지 않는 상태가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이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영상 초반에 극단적인 사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윗집에 다 노인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들은 이 발을 압축으로 요 사뿐사뿐 걷기가 힘드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이 압축으로 발을 디디려면은 하체에 어느 정도 힘을 주면서 컨트롤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이게 허리 통증이나 아니면 하체 관절 통증, 뭐 아니면 그냥 하체에 힘이 별로 없으신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윗집에 노인이 살면은 실제로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도 이 아이들 뭐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애들 통제가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얘들아 뛰지 마.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런 아이들이 있나요? 뛰지 말라고 해도 다 뛰고요. 소파에서 뭐 점프하고 뭐 2명 이상 애들이 있다. 그럼 막 술래잡기 하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죠. 그거를 매 순간 막 따라다니면서 전부 통제하면서 억제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윗집이 시끄럽다 그러면은 그래 시끄러운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애들 뛰는 소린 것 같다. 그래 애들 키우는 거 힘들지. 뭐 출산율도 적은데 참 애국자 집안이네 하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좀 발망치 소린 것 같다 그러면은 거동이 좀 불편한 분이 계신가? 뭐 어디 하체가 좀 안 좋은가? 하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상대방을 한번 생각하고 나서 화가 전혀 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정중히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저기요 아랫집인데 좀 너무 시끄러워서 연락드렸거든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찾아갔다 그러면 갑자기 찾아와서 좀 놀라셨죠? 만약에 인터폰이라면은 갑자기 좀 전화드려서 좀 놀라셨죠? 아랫집인데요. 뭐 이렇게 좀 해보고, 만약에 직접 찾아갔다면은 갑자기 찾아와서 좀 놀라셨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애들 소리가 좀 나면은 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아니면 어른이 계시다 그러면은 예의를 갖추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존중받길 원하면은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이 먼저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좀 시끄러우니 조용 좀 해주세요. 딱 이런 본론만 전달하기보다는 이 감정의 교류를 한번 먼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아이가 엄청 활발한가 봐요. 몇 살이에요? 하면서 이제 상대방에 애가 있다면 애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뭐 자신이 아이가 없더라도 저희도 아이를 곧 가질 예정인데 애들 키우는 거 좀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만약에 발망치 소리가 좀 크다 그러면 이제 어디 혹시 좀 무릎이나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이 집에 계신가요? 제가 아는 어르신 누구도 좀 다리가 좀 불편하셔가지고 걸으실 때 좀 힘을 잘 못 주시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본인 상황에 맞는 얘기로 한번 윗집하고 대화를 좀 시도해 보세요. 이 정신적으로 미치거나 뭐 지능이 좀 모자라지 않는 이상 아마 어느 정도의 대화가 다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화와 감정의 교류가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감정의 교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들리는 층간소음은 예전보다 조금 덜 예민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윗집 또한 자신이 존중받았다는 걸 알거든요. 아랫집 사람 엄청 좋더라. 그동안 시끄러웠을 텐데 되게 정중하게 와서 얘기해 주더라. 너무 미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더욱 미안해지고 이 아랫집에게 더욱 조심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서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이 대처 방법들이 있죠. 이런 거는 대부분 아랫집의 포기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층간소음으로 훨씬 더 괴로운 거는 이 아랫집이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화 방법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대다. 완전 미친놈이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이 뭐 관리실 통해서 도움 요청하고 뭐 증거 수집하고 경찰 부르고 내용 증명 보내서 압박하고 뭐 민사 걸고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하지만은 이건 좀 저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 전에 먼저 한번 감정을 열고 접근하는 건 어떨까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도 지금까지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이 층간소음으로 조금 괴로웠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꽤나 괜찮게 해결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으로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진짜 적극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또 다른 자신만의 좋은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다면은 좀 댓글로도 공유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